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3월 30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인데요. 과거 환불 이력이 있는 회원에 대한 신규 가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환불 이력이 있는 분들, 중간에 환불하고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신규 가입 허용을 안 했는데요. 지금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 기회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평택촌놈 3월 특별 이벤트 안내인데요. 3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이 30일이니까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통합방송 15일 서비스를 개설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한 달 이상만 있었는데 가격적으로 부담이 확 줄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50%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개월 15일 서비스를 결제를 하게 되면은 50%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연장 결제를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재테크 설명회 수요조사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전혀 연관이 없는 재테크 설명인데요. 아직까지 날짜와 장소는 미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어떤 정도 수요가 파악된 다음에 일단 개최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3월 30일까지 생각 있으신 분들은 수요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3,500억 달러 추가 부양책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 2조 2천억 달러 정도 됐었죠. 2,700조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에 대한 부양책을 마련했는데요. 추가로 3,500억 달러 부양책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지금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감으로 엄청난 숫자가 사망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어쨌든 부양책을 마련을 해서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게 진단키트를 보내달라 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축통화 국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국가니까 얼마든지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죠. 소득 상위 70%,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700만원대 정도 되죠. 그래서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심리적으로 조금이나마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됐으면 하는데요. 사실 뭐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와닿지가 않죠. 예, 굉장히 지금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지원책으로 뭔가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역시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정부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좀 정부 그리고 또 여야 정당들 그리고 국민들 이렇게 합심해 가지고 잘 극복을 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등락길과입니다. 코스피는 급락 출발 후에 반등하면서 하락 양봉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급락 출발 후에 반등하면서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강했고요. 코스닥이 이렇게 강했던 원인은 제약업종이죠. 제약업종이 워낙 좋습니다. 바이오가 좋다 보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역시 수급, 외국인 쪽, 특히 선물 쪽에서 이제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인은 역시 해외 증시죠.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급락했습니다만은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흐름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기대감으로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은 테마주들이 움직인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죠. 예, 3% 넘게 하락했다가 다행스럽게 반등 이후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1700선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어요. 1700선을 회복했다는 것. 이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이 1759죠. 예, 1759하고
별로 격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정거리 안에 뒀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분봉 보시면은 초반 약세 후에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했죠. 예,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이 워낙 좋아요. 최근에 제약업종을 보면은 뭐 굉장히 강하죠. 지금 테마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 코스닥이 훨씬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고할 수가 있겠죠. 종목 그리고 뭐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하면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금요일 고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역시 결국은 해외 증시가 결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수급적으로도 보면은 장중에 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의 어떤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미국 선물이 중요한 게 이 그 정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규장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한 템포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 쉬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대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미국은 과열됐어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충분히 고점을 다시 좀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 엄청나게 상승해가지고 고점을 뚫고 계속 날아간다.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한다. 그런 흐름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 시장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기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크게 다운되는 흐름만 아니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조금 더 뚫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최소한 코스피보다는 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이다. 본다고 하면은 자, 업종의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운수창고 업종이 강했죠. 운수창고 업종에 있는 종목들 뭐 뻔하죠. 한진칼 뭐 이런 그 한진칼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뭐 한진칼 같은 경우에 좀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목요일에 추천을 했었어요. 수요일에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둘 중에 하나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목요일에 급등이 하려는 흐름에서 또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본전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45,100원에 추천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결국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전만 오지 않았으면은 사실 홀딩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어쨌든 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개인적으로 배 아프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쉽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결국은 운수창고 업종도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업종의 흐름이 조금 강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지수가 다시 반등하니까 그런 영향이 큽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강했죠. 테마주들이죠. 엔리능률, 자 이런 종목들, 뭐 메가스터디, 아이스크림 에듀. 자, 이게 상당히 좀 아쉬운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이제 교육 관련주들, 자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은 다 한 번씩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아이스크림 에듀, 자 그리고 메가스터디, 또 엔리능률 다 추천을 했었는데 이 지수가 급락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종목이죠. YBMnet. 자, 이 종목은 사실 이날 정리를 했어요. 3월 19일 목요일에 워낙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이날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오죽했으면은 여기에서 한번 그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추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밀리다 보니까 그냥 손절하고 말았습니다. 짧게 손절하고 말았는데 홀딩하고 싶은 그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
무조건 간다고 봤기 때문에 자, 오늘 추천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내일 한번 들어가느냐 그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날 워낙 그 두 번 매매를 해가지고 두 번 다 이게 그 손절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손절을 하더라도 무조건 간다 그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날 가격적으로 조금 애매한 상태에서 추천을 못했었는데 결국 이날부터 그냥 쭉 날아가 버리니까 반등이 나오니까 추천을 못했었거든요. 상당히 아쉬운 결과고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종목은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간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손절가를 넉넉하게 잡고 계속 좀 그 중기로 된 거 한다든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로 반드시 가는 종목들은 최대한 최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무조건 움직인다고 하는 종목은 단기 저점이 어딘가 거기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개인 투자자였다 그랬을 경우에는 손절가를 좀 길게 잡고 아마 홀딩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손절을 하더라도 한 번 더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역시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조금 약간 아쉬운 흐름이다. 뭐 그 정도로 그런 아쉬움이 남는 종목입니다. 단기에 지금 거의 200% 가까이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 이 하루의 어떤 그 흐름 때문에 이렇게 아쉽게 좀 놓쳤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초파 배치 복제 업종이 상승한 건 테마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접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게 10번 성공하다가 한 번 실패하면 엄청나게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관심 종목인데요. 롯데케미칼과 안랩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자,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고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개가 대응이 다르죠. 화면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했다는 거예요. 코스피의 어떤 그 탄력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단기 고점에 가까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고점을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여기서 좀 더 반등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연관된 흐름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랩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괜찮아요. 그리고 결국은 정치인 테마주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의료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어떤 그 네티즌들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그동안 하지 않다가 왜 했냐 그러는데, 자,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그 직업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인 행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행위 자체는 박수를 보내줄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좀 비판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인간적으로든 또 정치적인 행보였든 잘했다고 보고요. 자,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앞에 얘기는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셔도 되고요. 테마주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가주면은, 그리고 안랩 같은 경우에는 자, 흐름을 보면은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꽤 탄력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특히 강하게 움직이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뭐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혹시라도 좀 밀리면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복귀와 내일 조언인데요. 자, 일요일 매매 결과 뭐 레몬 등 4종목 홀딩 중이다. 자, 그랬는데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레몬.
이 종목도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 종목 매수가가 7,8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22% 정도 수익이 났고 30%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홀딩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탄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한 번씩 순환매 되면서 강하게 한 번씩 움직여주니까 한 번 정도 뭐 상한가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홀딩을 시키고 있고요. 최대한 좀 끌고 가서 수익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갈 생각이고요. 개별주 성향의 종목들, 역시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바이오 쪽으로 두 종목 더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충분히 단기에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테마주들 위주로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뭐 단기에 짧게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수익을 낼 때 강하게 좀 크게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욕심을 좀 부려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뭐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미 10% 이상 수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흐름이 좋은 종목들 잘 접근을 해가지고 대응하면 되니까 좀 무리하지만 마세요. 뭐 엄청나게 뭐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한다든지 또 무리하게 지수가 하락하는데 접근한다든지 그런 것만 아니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관리하면서도 적당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양한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방송 보시면서도 좀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코스피는 아직 고점 확인이 필요하다. 자, 지난주 금요일하고 똑같죠. 미국이 관건, 미국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자, 이건데요. 결국은 그래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코스피는 지금 지수대가 자 보시면은 1759가 고점이었는데 1710이지 않습니까? 40포인트 정도만 가면은 고점을 다시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완벽하게 고점을 찍었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농담으로 뭐 51%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고점 가능성이 60% 정도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확실하게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만약에 하락해가지고 한 번 더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 한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내일 다시 한번 뚫어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흐름 때문에 특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더 빠져야 되는데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1700을 회복을 하면서 지금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오늘 밤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뚫어줄지 아니면은 확률적으로 금요일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지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확실하게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중요해졌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이 금요일의 고점을 엄청나게 강하게 뚫어가지고 1850, 1900 이렇게 날아간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1750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는 모드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고점 가능성이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뚫는다고 해도 뭐 아주 강하게 뚫는 그 정도 흐름보다는 조금 더 넘어갔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현물은 개별주 단기 매매 반복하시기 바라겠고요. 흐름 좋은 종목들 계속 움직이니까 조정 받으면 접근하시고 계속 가면은 그냥 놔두세요.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 찾아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수가 반등을 하면은 인버스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50 이상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인버스에 대한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넉넉히 잡아가지고 한 3차 정도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지수가 하락하면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생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단타 후에 추세는 하방 공략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같이 지수가 심하게 빠지면은 일단 매수 해가지고 반등을 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 1750 이상 나왔다. 그때는 하방 공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가 밀리면 그때는 추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중에는 단타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수가 뭐 빠지든 상승하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시 어떤 그 추세적으로 끌고 가려면 역시 하방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